안녕하세요. 중공군은 북한군의 유일한 혈맹이다. 2010년 5월 8일 18시반 중국 공산당은 만일 미국이 중국을 공격해 들어온다면 해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 해군과 공군의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 험준한 내륙으로 적을 끌어들여 보병 위주의 근접 전투를 벌일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미군이 통신망의 단절과 후퇴를 위한 테러 차단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단호하고 대담한 침투를 필요로 했다. 근접전과 야간작전이 그것이다. 중국의 상황 분석은 주도 면밀했고 정확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차 대전 당시 메가드의 군사작전을 분석했고 8월에 이미 이를 토대로 상륙작전을 예측했다. 그리고 같은 달 마오쩌둥은 미국을 식인 호랑이로 비유하면서 북경의 북한 대표부에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을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었던 북한군은 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인천이 상륙작전의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중국이 경고했을 때조차도 그랬다.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난 직후 전라이 총리는 고급 장교 5명을 군사감찰단으로 북한에 파견했다. 10월 1일 전선이 붕괴되면서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군사 개입을 간청한 서신을 보냈다. 같은 날 한국이 38선을 넘었다는 보고를 받은 마오쩌둥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그는 다음날 스탈린에게 자신의 결심을 통보했다. 또한 존 라인은 베이징의 인도 대사관에 미국이 북한 영토를 침범함으로써 분쟁을 확대한다면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전달한다. 10월 8일 마오쩌둥은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해방군에 중국 인민의용군으로 명칭을 바꿀 것을 명령한다. 이는 미국과의 전면전에 앞서 취한 제스처이다. 3일 뒤인 18일 중북군은 마오쩌둥의 날조된 거짓말에 따라 모자에서 붉은 별을 떼어낸 채 압록강을 건넜다. 야간에 행군을 하고 차량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숲에 불을 질러 연기로 장막을 치고 그 속에 자신들의 존재를 숨겼다. 10월 말 18개 사단 13여만 명의 중국군이 완벽하게 위장을 한 채 북한의 산악지대에 잠입한다. 그리고 자리를 틀고 앉아 유엔군의 선봉대가 접근해 오기를 기다렸다. 이때까지도 미국 정보기관들은 중국군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사실 이제 갓 태어난 마오쩌둥이 중국으로서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20여 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국내에 처리해야 할 경제나 식량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였다. 타이완으로 도주한 국민당도 아직은 위험 요소로 남아 있었다. 인민해방군의 장비는 턱없이 열악했다. 마오쩌둥은 3개 사단의 미군이 1500문의 야전포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같은 규모의 중국군은 36문에 불과하다고 스탈린에게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힘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믿는 마오쩌둥은 군대를 동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같은 달 중국군은 티베트로 진주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군은 자신들의 진짜 힘이 어떤지를 과시해 보였다. 중국군은 1930년대부터 숱한 전투를 치러왔었다. 중국군의 대부분은 공산 반군 출신이거나 국민당군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이들로 수많은 경험을 쌓은 전쟁 베테랑들이었다. 여기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을 약탈했던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가혹한 환경에도 면역이 되어 있었다. 모든 중국군이 쓰라린 고통을 삼킬 줄 아는 그런 병사들이었다. 병사들이나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했던 포터들의 육체적 강건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야깃거리가 되곤 했다. 영국군 장교 하나는 짐이 가득 실린 집 트레일러를 중국인 두 사람이 마치 인력거를 끌듯 밀고 당기는 걸 보고 기겁을 하기도 했다. 몇 개 큰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전기라는 걸 구경조차 못해본 나라의 국민들답게 중국군은 야간에 물체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서양 군인들에 비해 월등했다. 두툼한 솜을 덧댄 군복에 발사기로 발을 보호한 간편한 전투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소시지 모양의 긴 주머니에 5 내지 7일치의 전투식량을 담아 가슴에 동여매고 보급을 최소화했다. 중국군이 매일 필요로 하는 보급품의 무게는 10파운드가 채 안 됐다. 그러나 미군은 60파운드를 필요로 했다. 도로로만 이동할 수 있는 유엔군과 달리 중국군은 까마귀가 날듯이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다. 중국군은 스스로를 숨기는 위장에도 능숙했다. 겨울에는 하얀 천을 지녔고 그 밖의 계절에는 관목처럼 보이는 것들을 지니고 다녔다. 유엔군과 중국군의 전투는 병력과 화력 간의 대결이 될 공산이 컸다. 역사에 남을 비극적인 전투의 막은 피어올랐다. To the last round, 마지막 한 발. 2009년 12월 초판, 앤드류 세먼, 도서출판 시대 정신.